김동준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연수 진행해 주실 미래경륜초등학교 권은경 선생님 지금 들어와 계신데요. 권은경 선생님께서는 2번 교원의 교실혁명 역량 이해 부분을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지금 바로 네, 시작해도 될까요? 네, 시작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리 계무초등학교 교사 권우경이고요. 어, 그, 이번이 사실 선생님들이 하시기에 가장 좀 난감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이번 파트를 맡아서 한번 이것저것 제가 그동안 만들었던 것들과 그리고 제가 이번 파트를 강의하면서 했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교환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 파트를 하실 선생님들이 이 교환을 쓰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미로 만들었고요. 먼저 교환은 아직 박성희 박, 그 교환 아직 공유 안 됐죠, 저희. 네, 선생님 혹시 화면 공유로 해주실 네, 수 화면 있을까요? 공유해드릴 네, 건데 아직 교환 네네. 파일은 아직 저희 그 카페나 이런 데 안 올라가 네, 있죠. 네, 아직은 안 올라가 있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화면 공유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는 이제 그 슬라이드 노트에다가 자세하게 써놓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그걸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화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잘 보이실까요? 잘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어, 이 교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1차 시에도 해본 적이 있고 4차 시까지 해본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편하신 대로 편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2022 디지털 교육과정,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디지털로의 전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과 두 번째로는 이제 디지털 교과서 이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25년 이제 올해죠. 변화하는 한국 교육이 있는데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성실평가제, 고교학점제, AI 디지털 교과서가 들어오게 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 방향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맨 처음에 보시면 디지털 대전환이 있거든요.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맨 처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디지털이고 그리고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래사회 변화 대응 역량 및 기초소양 함양 교육 강화, 학생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체제 마련, 지역과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및 책임 교육 구현, 디지털 AI 교육 환경에 맞는 교수 학습 및 평가 체제 구축, 이것을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기초 소양과 개념을 보시면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디지털 소양이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디지털 소양에는 디지털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해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이해 평가하여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생산 활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서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내용을 아주 길게 써놨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짧으니까 이걸 제가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그 교육과정이 아시다시피 7차까지는 7차 교육과정이었는데 그 뒤로는 XX년 개념이라는 이름 바뀌고 있죠. 2 개정, 2호 개정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을 이제 누가 짜느냐, 교육과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 제가 생각하는 교육과정은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시대 정신에 디지털 소양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디지털 소양이 시대적 소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러한 내용들 제가 쭉 써놨거든요. 그걸 한번 읽어보시고 공감이 가시면은 이 이야기를 한번 전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디지털 소양에서 개념은 디지털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해와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이해 평가하여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생산하는 활용하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교과별 정보윤리, 개인정보 보안 중수 등이 있어요. 이 내용은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이런 내용들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디지털 소양을 잘 가르쳐야 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디지털 소양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인간상에서 2015에서는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게 아니, 자주적인 사람이 있었는데요. 2022에서는 자기 주도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기 주도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역량, 핵심 역량도 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원래 2015에서는 핵심 의사소통 역량이었는데, 2022에서는 협력적 소통 역량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상호 협력적인 관계에서 공동의 목적을 구현하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내용이 처음에 이제 제가 교육과정에 대해서만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개선됐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이 내용이 요즘에 이제 최근 들어서 사회정서 교육이 이제 올해부터 엄청 강조가 될 거예요. 사회정서 교육이 그 교육부에서 사회정서과가 신설이 되었고, 올해 사회정서 교육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연수를 많이 들으셨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사회정서 교육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사람이 하는 것들이거든요. 셀이라고 해서 소셜 이모셔널 러닝이라고 하는데, 그게 자기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형성해서 그것이 성공의 길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물론 한국형 사회 정서 교육은 좀 바뀌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셀에서 말하는 그런 성공이 이런 내용이라서 그거를 감안해서 이게 들어왔지 않나 싶습니다. 협력적 소통 역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육 혁신 방안으로는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되고 코스웨어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깊이 있는 학습이라는 내용이 들어오는데요. 저는 이 용어가 정확히 어디에서 왔는지는 잘 몰랐는데 경기도 교육청에서 미는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이 깊이 있는 학습이. 근데 제가 속한 전라북도에서는 이 똑같은 내용을 개념 기반 탐구 학습이라는 말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제 같은 맥락에 있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깊이 있는 학습이라는 말이 어쨌든 교육과정에서 쓰이고 있어서 이거는 깊이 있는 학습은 개념 기반 탐구 학습 내지는 뭐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 기반 참여 중심 수업과 학습을 이끄는 과정 중심 평가가 제대로 실현되어야 가능합니다. 교육과정, 수업 평가가 상호 연계되도록 수업이 설계되고, 교사는 교육 과정이 지향하는 핵심 역량을 수업 평가에 반영하고 설계하고, 수업 과정에서 학생의 역량 성장을 평가 성찰하며 수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교육 과정, 수업, 평가 설계 성공의 핵심은 결국 교사의 주도성과 전문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선생님들이 이 슬라이드에서 다뤄주셔야 되는 내용도 제가 여기 슬라이드 노트에 자세하게 써놨는데요. 과정 중심 평가가 이제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지향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아날로그 기반으로는 과정 중심 평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과정 중심 평가는 그 모든 차시에서의 변화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기록을 할 수도 없고 기록에 대한 근거가 남지도 않잖아요. 그 아날로그에서는. 하지만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이 되면은 매 차시마다 학생들의 평가와 그 차시에서의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고, 그래서 그걸 과정 중심 평가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 과정 중심 평가를 우리나라에서 먼저 하고 있던 곳들이 있거든요. 이제 국제고등학교들이 먼저 하고 있는데, 이곳들이 이제 MS나 구글과 협력을 해서 2018년부터 과정 중심 평가를 디지털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국제고등학교들의 그 외국 대학교 그 입시 성적 결과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 중심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로의 전환이 필수적이고, 이게 맞물려 있다라는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내용은 여기 아래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개념 기반 탐구 학습이 왜 디지털 기반이 필요한지에 대해까지 설명을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 내용은 뒤에 슬라이드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후수를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영상을 제가 하나 넣어놨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어,
선생님들한테 공유 드리는 슬라이드에는 유튜브 링크로 걸어놨어요. 유튜브 링크로 걸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이걸 다운받아서 이렇게 파일로 만들었는데 혹시라도 이 파일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은 뭐 구글 드라이브나 이런 걸로 공유를 드릴게요. 어, 이 내용이 뭐냐면 이분이 AI 전문가세요. AI 전문가인데 AI 전문가가 보기에 앞으로의 교육은 개념 기반 중심의 탐구학습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답을 주는 거는 AI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질문을 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읽어보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그냥 이 AI 전문가이신데도 이미 그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학습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이 우리의 시대 정신을 잘 반영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디지털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근거로서 하나 보여드리는 자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넘어가고 한번 보시면 선생님들 보시고 한번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이 슬라이드가 뭔지 되게 의아해 하실 텐데 맨 처음에는 그 궤도가 나와요. 궤도가 나오고 그 다음 한 번 넘기시면 OHP가 나오고 그 다음 한 번 넘기시면 실물 화상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티나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아이스크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넣어놓은 이유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궤도라든지 OHP라든지 실물 화상기다. 그러니까 이게 뭐 AI DT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이 시대의 전달 도구다. 라는 의미로 만들어 놓은 슬라이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비슷한 맥락으로 열린 교육에 관한 뉴스를 하나 넣어놨어요. 여기 파란색 누르시면은 이제 그 97년도 뉴스로 넘어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 뉴스 화면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뉴스 화면으로 넘어가서 이 뉴스를 한번 틀어주시면은 기자가 말을 해요. 열린 수업은 그동안의 획일적 주입식 교육이나 교사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해서 학생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길러줌으로써 잠재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멘트를 열린 수업이 아니라 디지털 전환은 혹은 AI 디지털 교과서는 이라고 바꾸면은 지금 이 시대에도 맞는 멘트잖아요. 그래서 30년 전에도 우리 교육은 이런 학생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길러주는 데 목표를 두고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트렌드가 바뀌었을 뿐이고, 전달 도구가 바뀌었을 뿐이다. 라는 것을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인터뷰를 하세요. 인터뷰를 하시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이들한테 학습할 수 있는 많은 준비를 해줘야 되는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요.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멘트 역시라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이 나오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는 미래 우리나라 교육이 지향해야 할 부사상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주도적인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재능을 발굴해주는 교사, 개별 학생들에게 관심을 쏟으며 학생을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교사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수업에 잘 활용하는 교사는 매우 적어요. 이 역시 30년간 변하지 않았고 학부모, 그리고 학생, 그 누구라도 교사한테 바라는 것들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디지털 기술을 잘 쓰는 거, 그거 교사한테 그렇게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들어오면서 디지털 전환을 하지만 디지털 기술 자체를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사로서 해야 되는 것들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이제 1년간 디지털 선도학교를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동의하시지 않으면은 이 슬라이드는 사용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애들은 디지털 학교 밖에서는 전부 다 디지털 컨슈머거든요. 그냥 소비만 해요.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인스타그램 보고, 틱톡 보고, 쇼츠 보고. 근데 이 아이들을, 우리가 이제 미래 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을, 이 아이들 소비자가 아니라 디지털 프로슈머, 생산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생산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에도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 자세한 내용도 여기 밑에다가 써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한번 읽어보시고 공감을 하시면은 그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디지털 프로슈머로 키우기 위해서는 학교 안에서의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디지털 기반으로 글을 쓰고 기록을 남기고 산출물을 제출하는 모든 과정이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아이들은 단순히 소비하는 것에서 벗어나 스스로 창작하고 표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디지털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디지털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책임감 있는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요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써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내용은 이건데 이걸 공감을 하시면은 이 슬라이드를 써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제가 이러한 내용을 쓰게 된 이유는 저희 반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진짜 프로슈머로 바꿔가는 과정이거든요. 저희 반 아이들이 3학년 아이들인데 3월에 아무도 타자를 제대로 칠 줄 아는 아이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키보드가 달린 태블릿을 제공을 하고 디지털 기반으로 글을 쓰고 그리고 영상물을 제작하고 그리고 뭐 캔바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산출물을 제작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 둘씩 알려주니까 저희 반 아이들이 이렇게 창작 욕구를 발휘해서 여러 가지 창작들을 많이 해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창작 욕구를 건드려주고 창작 욕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학교에서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이유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프로슈머로서의 길로 가기 위한 필수품은 키보드다. 그래서 1, 2학년 때부터 타자 치는 법을 익히고 배워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학교는 이제 튜터 선생님 수업할 때 1, 2학년도 했거든요. 그래서 1, 2학년은 타자 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이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수업에서 교사가 직면한 도전적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 상황 중에서 AI 디지털 기술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은 이 중에서 몇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밑에 제가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왜가 나옵니다. 왜? 첫 번째 왜? 수업에서 디지털 기술을 왜 활용해야 하나요? 보시면은 이제 선생님, 문제 다 푼 사람 뭐예요?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겪는 문제들 수학 시간에 익힘책이라든지 뭐 학습지를 나눠줬을 때 다 푼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디지털 교과서나 디지털 기반 학습을 했을 때, 맞춤 학습을 했을 때는 잘 푸는 아이들한테는 어려운 문제가, 그리고 못 푸는 아이들한테는 쉬운 문제가 가기 때문에 이제 수업 시간 내에서 동일하게 수업 시간을 맞출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0명이 넘는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학생마다 학습 속도와 이해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니즈를 채워주기 위해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 되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수학 익힘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습지라든지 이런 것들 일괄적으로 배부하는 거는 맞춤 교육 제공이 어렵기 때문에 수학 이런 맞춤형 문제들을 제공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맞춤형 교육 제공은 개별 진단을 먼저 하고, 그다음 교육 내용을 제공을 하고, 학생 과정 관찰 및 지도하고, 학습 결과를 평가 및 분석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에서 적용을 하게 된다면, 진단, 대시보드, 맞춤형 콘텐츠. 그래서 이제 AI 보조교사를 통해서 맞춤형 처방을 하게 되고, 튜터를 통해서 아이들은 맞춤형 문제를 제공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에 대한 입체적 이해도 가능하게 되게 됩니다. 관찰을 통해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학습 행동과 태도가 있죠. 디지털 기반을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되어 있지 않고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학습 이력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이해하고자 하는 것을 바로 조사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머피의 뭐 구성주의 학습 환경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엄청 복잡한 내용이니까 이거 그냥 한번 슬라이드 보여드리기만 할 것 같고요. 될 거고 이 학습자 중조성을 강조하는 개념 기반 탐구 학습은
학생이 학습 주제에 다른 탐구 질문에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개념 기반의 탐구 학습을 해야 된다. 근데 이 개념 기반의 탐구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러한 것들 방법이 있죠. 그래서 학생의 핵심 역량을 함양하고 사회 정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는 전문가이며 멘토이자 코치로서의 교사 역할 확대. 이 말 자체가 뭐냐면 지식 전달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은 이제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 정석으로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코치, 멘토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학생의 변화, 대응한 수업의 변화. 이걸 보시면 이제 그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말 자체를 쓰지 않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요즘 세대들은 디지털 네이티브야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디지털 네이티브도 옛날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디지털 온리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알파 세대. 아이들은 모두 커넥티드 인간이거든요. 보시면은 인터넷 이용률이 100%입니다. 100%. 인터넷 쓰지 않는 아이들이 없어요. 선생님들도 자기 직전까지 핸드폰을 보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교실만 커넥티드를 하지 않는 것은 너무 시대에 뒤처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 교육학습 분야 AI 서비스 경험률 변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에는 이제 19.4%였는데 지금 50%가 넘습니다. 아이들 학원에서 전부 다 AI 서비스 받거든요. 근데 이미 공교육만 지금 뒤처진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원에서 전부 다 AI 관련된 서비스들을 다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디지털 기반 교육 옵션은 왜 필요한가 해서 24년까지 학생 1인 1기기 보급을 공약을 하셨는데 저희 도는 다 됐는데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몇 시도 같은 경우는 잘 되지 않은 시도도 있고 보급된 기기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돌리기에 사양이 충분치 않은 시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도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약간 고민이 되긴 하는데 일단은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교육 정책으로는 이제 디지털 교육이 교과목에 들어올 것이고 소양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교사학습 방법이나 도구, 주체 이런 것들이 다 변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 도입 일정은 이미 이제 이 슬라이드는 이제 구식이 돼버렸는데 이미 다 하고 계시고 이미 운영위원회까지 끝난 학교들도 있어서 이미 이 슬라이드는 다 구식이 돼버렸지만 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는 무엇인가요에 대한 설명은 선생님들 너무 다 잘 아실 테니까 이런 기능들이 있다. 근데 이제 선생님들은 다 잘 아시지만 그 일반 학교 선생님들은 거의 다 모르신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슬라이드에서 좀 공을 많이 들여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특히 튜터랑 보조교사의 차이를 잘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튜터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거고, 보조교사는 선생님이 사용하는 거다. 이 차이를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체별 핵심 기능도 제가 여기 밑에다가 잘 이렇게 설명 길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통 서비스 이런 것들은 읽으시면 다 설명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 선생님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 내용도 뭐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는 KS에서 만든 이 서버에 그 사격들이 다 들어오는 형태고요. 선생님이든 학생이든 그 원패스를 통해서 KDS에 있는 것을 로그인하면 자기 서재처럼 나와서 그 자기 학교에서 쓰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스 플러스는 연계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것까지는 정확히는 몰라서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고 원래 학부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었는데 학부모 서비스는 올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디지털 교과서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그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교사는 AI 보조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수업을 설계하고 학생은 AI 디지털 교과서의 데이터를 축적해서 AI 튜터를 통해서 맞춤 학습을 받고 학부모는 원래는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일단 내년에는 서비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이런 자기주도 학습, 협력 학습, 사회 정서 학습의 코치로서의 역할을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통합 인증은 이제 원패스 로그인이죠. 아이디 발급받아서 로그인하면은 통합으로 로그인 됩니다. 그 다음에
진단 평가를 통해서 개인화 학습 콘텐츠를 추천받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 기능이 이거거든요. 진단 평가를 받아서 나한테 맞는 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담임이었으니까 AI 디지털 교과서는 아니었지만 코스웨어 기반의 이런 진단 평가가 있는 유들을 해보면은 구구단을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3학년인데 그럼 그 아이들한테는 이제 구구단 문제가 나가고 그리고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아이들, 다 잘 맞는 애들은 선수학습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문장제 문제, 어려운 문장제 문제라든지 창의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수학 분야, 수학 영어에서 제일 핵심적인 기능은 진단평가 및 개인화 학습 콘텐츠 추천입니다. 이 내용도 제가 밑에 슬라이드 노트에다가 자세하게 썼으니까 보시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 슬라이드를 가지고 보통 설명을 드리고 선생님들한테 선물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AI 디지털 교과서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셨으면 AI 디지털 교과서 기반의 평가를 봤을 때 누가 더 잘하는 학생일까요? 라는 문제를 내요. 그러면 거의 열의 아홉은 B가 더 잘하는 학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성적이 점점 더 올랐으니까. 근데 저희는 알죠. 디지털 교과서의 진단평가 기반의 평가를 봤을 때 더 잘하는 학생은 A입니다. 왜냐면 디지털 교과서의 평가는 IRT, Item Response Theory 테스트를 보게 되는데 1차만 둘이 같은 문제를 본 거예요. 진단평가만. 그러니까 A는 진단평가를 잘 봤으니까 더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70점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B는 50점을 맞았으니까 쉬운 문제가 나와서 70점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도 이제 90점 받았고 이제 90점 받았으니까 좀 더 어려운 문제 나와서 80점을 받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링크 두 개를 걸어놨어요. 여기 이 링크 두 개가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천재 디지털 교과서에서 디지털 교과서 설명을 하면서 IRT에 대해 설명해 놓은 링크거든요. 이거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두 번째 링크는 2019년도에 그 스카이캐슬을 광고할 때 염정아 광고를 찍었는데 그 광고 내용이 IRT, 웅진 싱크빅은 IRT라는 말 쓰지 않지만 IRT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평가를 제공하고 수업을 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미 사교육에서는 2018년, 19년부터 이런 방식을 썼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교육에서 굉장히 늦었고 지금이라도 당장 도입을 해야 되는 내용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시보드. 아마 대시보드는 이제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일반 선생님들도 너무 많이 이내 바뀌게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대시보드에 대해서는 설명을 많이 들으실 거고 이제 튜터는 제가 밑에 자세하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은 보통 다들 되게 그냥 간과하시고 중요치 않게 생각하시는 부분인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일반적인 코스웨어와 AI 디지털 교과서의 가장 큰 차이가 이거거든요. 웹 접근성과 UDL 그리고 다국어 지원이거든요. 웹 접근성이란 거는 뭐냐면은 어떤 디바이스든지 인터넷 브라우저만 제공한 디바이스면은 그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똑 수학타운데나 팽톡이 아주 잘 만든 거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시도에서 사용할 수가 없는 이유가 저희도 쓸 수가 없거든요. 그 걔네가 웨일북을 지원을 안 해요. 안드로이드나 아이패드만 지원을 하거든요. PC도 지원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웨일북을 쓰든 안드로이드를 쓰든 아이패드를 쓰든 PC를 쓰든 혹은 그 외에 더 소수적인 디바이스를 쓰든 간에 디지털 교과서는 접근할 수 있게 웹 접근성을 만든 거고요. UDL은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장애 아동들도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든 걸 말합니다. 그래서 시각장애가 있는 아이, 청각장애가 있는 아이, 이런 아이들도 전부 다 디지털 교과서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청각장애가 있는 아이들 위해서 그 소리가 지금 무슨 말이 나오고 있는지 시각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요. 근데 시각장애가 있는 아이들 위해서 전부 다 더빙을 떠났습니다, 지금. 지금은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코스웨어에서는 절대 지원할 수 없는 기능이죠. 이거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드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다국어를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는 지금 공식적인 자리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뭐, 교과서 업체를 언급을 해도 될 테니까 언급을 드리면,
YBIM 같은 경우는 중국어, 영어, 태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를 지원하고 천재 같은 경우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지원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국어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다문화가 많이 있는 학교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학교들 같은 경우는 애들이 그 OS를 아예 러시아어로 바꿔서 깔아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그 PC나 뭐 안드로이드 지급을 받으면 OS를 바꿔서 깔아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다국어가 지원이 되면은 학생은 또 자신의 모국어로 학습을 받고 선생님은 근데 이제 그냥 한국어로 설명하면은 그 학생에게 보이는 컨텐츠는 이제 다 본인의 모국어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국어 지원도 하게 됩니다. 서책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 중에 하나죠. 네, 이거는 제가 아주 자세하게 뒤에까지 설명을 해놨는, 앞에서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뒤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UDL 가이드가 다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웹 전시본이 나오기 전에 만든 교환이라서 웹 전시본에서 어떻게 구현됐는지까지는 캡처를 뜨지 않는데 혹시라도 추후에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선생님들 그 웹 전시본에 있는 캡처본을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디지털 교과서와 코스웨어의 가장 큰 차이 중 또 하나가 보안 인증을 받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가 지금 교과서 지위를 잃으면은 보안이 어렵습니다라고 장관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보안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 보안 인증의 수준이 SAS 표준 등급이거든요. 이 등급이 표준 등급이라고 하니까 더 높아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카카오와 네이버 수준의 보안 등급을 이야기합니다. 이 보안 인증만 받는데 1억이라고 하더라고요. 1년에 매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보안 인증서 제출해야 되잖아요. 이 보안 인증서 발급해가지고 이거가 보안입니다. 보안이 되는 겁니다라고 보안 인증 받는 것만 1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코스웨어들이 이걸 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 디지털 교과서는 보안이 아주 철저한 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는 해외에서 서버를 아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국정원에서 제재를 해서 국내에서만 서버를 쓸 수 있고, 그리고 그 아이들 데이터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언론에서 되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이들 데이터도 회사가 전혀 가져가지 못하거든요. 아예 쓰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본인들의 코스웨어를 개발하는데 사용할 수 없는 건 당연하고 디지털 교과서를 학습할 때에도 캐리스가 가공된 데이터만 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개개인의 데이터 보안이 엄청 철저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학습 데이터는 모두 비식별 조치가 필수적으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개발사들은 자체 서비스 인프라와 AI 필수적으로 분리해서 데이터를 외부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있는데 언론에서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요? 이제 왜가 나왔으니까 왜와 왜와 무엇과 이제 어떻게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내용인데요. 이제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면 이런 식의 강점들이 있다라는 내용을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교육부에서 제공한 내용이죠. 선생님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기본 모형이 있고, 복습 모형이 있고, 예습 모형이 있고, 집중 케어 모형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웹전시본을 다 보고 나서 든 생각은, 저 같은 경우는 예습 모형, 플립 러닝을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애들한테 디지털 교과서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보고 와라. 보고 오고, 제가 한번 교실에서 서책으로 수업을 하고, 그리고 뒤에 익힘책과 형성평가와 AI 맞춤 학습을 여기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하이터치 하이테크 모형 모델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은 너무 익숙하시고 너무 많이 들어보시겠지만 일반적인 교실 학교 현장에 가셔서 강의를 해보시면 처음 들어보신 선생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룸의 신교육 목표 분류와 하이터치 하이테크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학습자 유형에 따른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 방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일반 학생, 기초 학력 미달 학생 뭐 이런 학생들에게 모두 다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제 예시거든요. 이래서 이 예시를 가져다 쓰셔도 좋지만 선생님들의 예시를 쓰시면은 더욱더
설득력 있는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반 아이인데 저희 반 아이 1학기 때 45점, 18점, 47점 받던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어느 날 100점 받은 거예요. 평가를 받는데, 다운 평가 받는데, 이런 식으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많이 도움 받은 거죠. 이 디지털 자료를 활용하면서. 그리고 이제 뭐 수준별로 다른 학생들 동시에 수업하는 법, 이런 것들도 예시가 있고. 그래서 이 예시는 선생님들 쓰셔도 좋고요. 선생님들이 본인의 예시를 쓰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깊이 있는 학습 슬라이드인데 이게 엄청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고 한번 그 개념 기반 탐구학습을 선생님 잘 본인이 그 개념 기반 탐구학습에 대한 학습이 좀 부족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 써놓은 거 정도를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개념 기반 탐구학습에 좀 조예가 있으신 선생님은 개념 기반 탐구학습에 대해서 본인이 잘 설명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개념 기반 탐구학습에 관한 강의도 이 사업단에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한번 들으시고 설명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활용 수업의 설계 원칙 이것도 뭐 많이 나온 내용이니까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게 교원의 교실혁명 핵심 역량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량표, 이 역량표가 저는 교실혁명 때 그냥 쓰고 끝날 줄 알았는데 교육부에서 그냥 2022 개정 교육과정 내내 미룰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역량표, 이 역량에 대해서도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 DXE 브리프 같은 건 되게 좋거든요. 매달 이제 그 좋은 수업의 혁신 사례들이 나와서 이것도 한번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